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내일이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가 오픈식을 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시면 맛있는 밥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쁘게 지냈는데 오늘은 저도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딸내미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해서 딸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오늘은 호강을 좀 하게 될 것 같네요. 마사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외팔 한쪽 팔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절단을 한 피트니스 선수 김나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더니 또 거기에서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세요. 자, 많지는 않아도 우리 혼다 박사님이 늘 응원한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늘 저를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는 우리 대구의 김동희 원장님 장문으로 또 응원 주셨습니다. 감히 짐작하지 못할 힘겨운 고통을 이겨냈을 아름다운 분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실체를 극복한 바로 이런 것을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지요.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의 몸이 가지는 현상이 확정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깨달음의 경지를, 집착 없이 의식의 한계를 이겨낸 멋진 사연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입동을 지나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세요 하면서 우리 김동희 원장님이 댓글 주셨고요. 또 우리 설렁설렁 차박 캠핑 우리 송정숙 선생님이 늘 본부장님의 행보에 희망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고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보이지 않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힘으로 제가 또 견디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슴에 안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나윤 선수에 대한 블로그를 올렸는데, 저는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나의 아픔을, 내 상황을, 내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정리도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나윤 선수가 세상에 이런 일에 자신을 드러내고 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동기부여를 받고 희망을 얻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댓글을 쓰신 분이 그 영상을 보고 본인도 많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나윤 선수는 팔을 하나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블로그에 댓글을 쓰신 분은 사지를 다 잃었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쯤 되겠죠. 본인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아직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신 그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살짝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블로그에 댓글 달아주신 거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좀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나눠드리고 싶어서 날개 달린 인어공주라는 닉네임을 가지셨는데, 인어공주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사지가 다 절단이 되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지만 날개를 달린 인어공주가 되고 싶은 본인의 소망을 담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댓글을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인 중증 절단 장애 여성입니다. 저도 최근에 나윤님을 보고 우울함을 던져버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동기부여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스타킹 전문 모델로 일했고 미스 코리아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미인대회 본선에도 참가했던 저는 재작년 불의의 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여 입에 펜을 물고 키보드를 누르고 있습니다.
달라진 제 모습에 눈물만 흘렸지만 나윤님을 본받아 밝게 살아가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제 닉네임 날개 달린 인어공주도 팔다리 없는 몸으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는데 가슴이 한번 확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얼마나,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교통사고로 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와서 치여가지고 두 다리가 바퀴 밑에 끼었었나 봐요. 그래서 완전 엉덩이 밑으로 절단을 하게 됐고, 팔은 그 넘어지면서 이렇게 부딪힌 게 이게 폐혈증으로 와가지고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리 절단하고 2주 후에 또 팔까지 절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을 보면서 그래도 이 펜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그 의지에 저는 완전 감탄을 했어요. 스타킹 모델이었으면 다리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미인대회에 가서 상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얼굴은 옛날 모습 그대로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가 갑자기 그 혈액암이 와서 이렇게 막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진짜 이기적으로 살란다고, 이기적으로 살 거라고, 독해질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기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마 이 날개 달린 인어공주님도, 그 다음에 김나윤 선수도, 피트니스 김나윤 선수도 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괴로움도 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기가, 내 모습을,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달라진 내 모습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나윤 선수가 용기를 내서 자신을 세상에 이런 일에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날개 달린 인어공주님도 또 용기를 얻고, 저 역시도 용기를 얻고, 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아픔 속에 있거나 아니면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또 용기를 내서 살아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일어난 사실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까. 그 마음은 정말 충분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저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이해도 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남을 의식하지 말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나를 인정하고, 그래, 지금 다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한쪽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모습, 그래서 그 피트니스 대회에서 3관왕을 석권할 만큼, 아니면 내 사지가 다 절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런 의지력, 그런 힘이 더 큰 일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과의 소통이나 엄마들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유도 제가 아픈 자식을 두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합니다. 가끔 속상하고 화나고 힘들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딸한테 해주고, 나 역시도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삶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내가 사지가 절단이 되고 한쪽 팔이 사라지고, 아니면 암이나 이런 걸로 진단을 받고 투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꼭 불행하고 죽어야 된다는, 죽을 만큼 괴로워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을 내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하나 들었어요. 왜 아시아인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라는, 그 구글에서도 있었고 카카오에도 있었던 황성현 대표라는 분이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영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왜 아시아인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없을까? 세 가지. 3개월 동안 3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세 가지의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첫째는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의 문제, 세 번째가 취약성,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실리콘밸리에서 어느 자리까지는 가지만 최고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아시아가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관계 형성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따뜻하다, 정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뜻함,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냐, 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따뜻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 아마 우리나라나 아시아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과 서구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아시아인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따뜻하다고 이야기하죠. 똑똑한 건 인정하는데, 따뜻하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은 늘 굳어 있고 잘 웃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떠한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을지언정 표정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능력이 있지만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 봤을 때 어떠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되게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되게 차가워. 결국은 재수없다는 표현도 하고,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닌 적이 되었을 때는 되게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취약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척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괜찮은 척, 안 괜찮은 척, 나름대로의 척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김나윤 선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미 그런 좌절을 다 극복을 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아직 극복하지 않았다, 지금도 극복해 가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중이라는 것, 노력한다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런 것, 약점을, 왼팔이 하나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저는 제 거 블로그에 댓글을 썼던 날개 달린 인어공주님도
그렇게 글로라도 댓글로라도 자신을 표현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가끔 강의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딱 오픈하고 가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이 7번째 정도 되나요? 이 2달째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도 용기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확실히 그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이기적이 되자. 나부터 이기적이 되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자. 지금 내가 중요하지. 내가 살겠어야, 내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도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탓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엄마 탓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엄마 탓이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들도 네가 그렇게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기적이 되자. 가장 이기적인 삶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옆에 사람을 챙길 수 있는 이타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이기적이려고 합니다. 가끔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미안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봉숭아땅 문화혁신학교에서 사람들 오면 밥도 같이 해서 먹고 늘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서 하는 것, 주말이라고 크게 쉬어야 된다는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행복하니까, 그것이 즐거우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기분 좋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저의 기쁨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기적인 제 마음이에요. 그런 이기적인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이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또 신이 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아픈 자식들도,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도 조금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해져도 됩니다. 가끔 우리나라 엄마들은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웃으면, 내가 행복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지 자식은 저런데 저렇게 웃음이 나올까, 저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새끼는 저렇게 아픈데 일한다고, 돈 번다고, 강의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근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자신이 그 TV만 쳐다보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도 없고 통화도 안 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일을 안 하다 해서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살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딸이 아픈 거를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또 감사하죠. 제가 전혀 모르는 데 가서 갑자기 어떠한 증상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당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배려해 줄 수 있는 곳이면 좀 저도 안심을 하고 본인도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오늘 뭐 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이기적으로 내가 웃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김나윤 선수나 그 다음에
날개 달린 인어공주님 같은 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뭔가 할 게 있구나 라는 그런 힘을 내서 더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저는 아직 시작입니다. 제가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시작이지만, 지금 이 시작이 저는 반은 이루었다고 보고요. 뭐 어떻게 하겠다, 언제쯤 뭐가 되겠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가고 있다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계획으로는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의 모임을 한번 출발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김나윤 선수도, 그 다음에 날개 달린 인어공주님도, 그리고 세상에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도, 그 아픈 자식들도 모두 귀하고 소중합니다. 살아있어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